선거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후보군에서 허훈 후보가 최경 후보 지지하고 사퇴함으로써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이런 이제 이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1대1 구도가 된 겁니까? 중도 후보도 한 명 있다면서요? 예, 중도 후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그 양반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도를 표방하면서 나갔어요. 1대2다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는 유일한 보수 단일 후보고 저쪽은 진보는 두 명이다. 프레임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도해 나가려고 그걸 뿌렸죠. 근데 그 후보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서정호 후보는. 그 후보는 보수적이죠. 아, 실제로는 교육부분에서는 보수적이다. 아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그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요. 원래 시의원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시의원으로 이렇게 나중에 합류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들리는 얘기는 다음에 이제 그거 보장받기 어려워서 미리 방향을 뭐 교육감으로 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쪽 다만 이제 그 후보가 받고 있는 표에 그런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인 표가 많은 걸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오로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단일화를 득표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진보를 분류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일 보도된 동아일보 조사에 보면 후보님이 1위로 이 다른 후보보다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게서도 지적했지만 그 세 후보를 제외한 지지 후보 없다가 76.7% 거의 80%에 육박.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시장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이나 또 구청장 자기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데 자녀들이 아까 제가 입시의 강이 너무 넓고 깊어가지고 자녀들이 딱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무관심층으로 실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제 교육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모두 함께해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을 해야죠. 뭐 대학 교육이 됐든 중등교육이 됐든 뭔가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교육감 선거 나오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근데 지금 이번에 인천에서는 그 교육감님 후보님 말고는 약간 좀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이 나왔어요. 이 평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는 이제 38년 동안 평교사와 그리고 교장, 교육감을 두루 지냈고 또 교육운동을 30년 이상 해왔고 또 지역을 잘 아는 초중고들 인천에서 다니고 인천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천을 가장 잘 아는 또 지역 전문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제 지역을 잘 알고 유초중고 교육을 잘 알고 또 이제 교육감 4년을 통해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교육의 흐름이나 또는 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로부터 공약 이행도 97% 하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분은 이제 교수인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수자원공사 사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치지향적인 폴리페서다. 그리고 또 인천대 총장 후보를 두 번이나 하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총장이 됐다면 교육감 선거에는 안 왔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지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 오히려 교육보다는 교육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기현 후보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정호 후보는 교사 경력이 좀 있죠. 그리고 인천시의원 경험을 진 분이기 때문에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교장이나 뭐 또 교육장이나 이런 실질적인 집행부로서의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죠. 예. 누군가는 이 국회의원은 꼭 뭐 팬텀기 조종사 같다고 그러고 또 이 시장이나 이런 기업 단체장은 항공모함 같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행정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봤던 어떤 기관의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장도 정말 사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문제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교조가 이 선생님들 중에서 한 몇 프로 차지하고 있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는 넘겠죠. 10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옛날부터 굉장히 줄었네요. 15. 그렇게 내가 지금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교조를 이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하잖아요. 보수 쪽에서 전교자 다 말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전교조가 너무 이렇게 자기들 이익보만 이렇게 하고 그 부분들을 교육감들이 이렇게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일반 교사와 학부모 또 심지어 학생까지도 크게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조의 역사도 이제 벌써 30년이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 촌지 없애기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개혁 운동 예. 을 비롯한 이제 전체적인 그 교육 개혁의 운동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 전교조도 그 교육을 책임지는 한 축이잖아요. 그 전교조 선생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교육과 또 전교조가 추구하고 나가려고 하는 교육이 입시 중심의 그런 수월성 교육, 또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육, 또 뭐 야자라든가 영교시 부활이라든가 이런 그 과거 획기적인 공약을 지금 다시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 학교 자치나 마을 교육이나 이런 세상의 흐름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입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공모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극도의 그런 반응들. 근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2%도 안 됩니다. 그거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학교가 변하려면 공모제가 확대돼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원해요. 그렇죠.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그런 보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본인들의 어떤 지분을 전교조가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아닌데, 오히려
정말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량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또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은 또 뭐 그런 역할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자기네 자리를 또 이렇게 뺏어간다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전교조를 악마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감 17개 교육감 가운데서 10명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에요. 그러니까 전교조 아니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전교조가 해가지고 교육이 망쳤다.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직선제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또 궁금한 게 교육감님이 이제 교육행정을 펼치면 그걸 이제 함께 펼칠 사람이 장학관, 장학사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학교위원장을 한 3년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보수적이던데 네. 어떻게 그걸 다 조화롭게 리드해 나가십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과제죠. 근데 저는 인천에서 초중고도 나오고 또 인천에서 사립학교, 중학교, 특성화학교, 고등학교 모든 그 학교들을 다 경험을 했고 또 전교조로 해직이 돼서 교육운동도 계속 하면서 교육청 직원이나 이 관료들하고도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인적인 인프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따라오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마침 이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태풍, 적수, 돼지열병, 코로나 계속적인 그 재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도 막 회의를 하고 제가 25일 동안 교육청에서 잠을 자면서 코로나 대응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발자가 앞서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지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그런 토론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사실 어려웠던 게 그 이전 교육감들이 공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직원들의 이 조직 체계가 거의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로 세우고 또 땅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직과 다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 교육 전문 교육직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제 그런 설득을 하면서 그 체계를 만들어 오고 또 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공약에서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공약 이행하는 거는 전부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이건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장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율장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인천교육의 진전이다. 안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후퇴한다. 우리는 교장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뒤에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래도 보수의 핵심들인데 그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제가 안 변하면 막 뭐라 그래요. 이 보통 보면은 자치단체장도 재선 4년하고 그 다음 4년 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도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또 기반도 닦아놨고 예.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직원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만약에 이 교육감이 실패하면 우리가 하던 일 자체가 또 다 없어진다. 그런 이제 위기의식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아마 제가 이제 그동안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업무 파악도 다 되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래퍼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걸 토대로 기반도 만들어 놨고 이제 그 만들어진 기반을 밀고 나가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네.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네. 이제 인천교육의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글로벌 여러 가지 세계 기구라든지 학교 기관이라든지 이 속에서 글로벌한 어떤 교육 체험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인천을 알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업도 갖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 때가 됐다. 우리가 굳이 서울로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면서 그런 경쟁 속에 들어가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인천에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서너 시간이면 100만 도시 60개를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문화와 언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한 축으로 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인천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과 연계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서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이제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역량을 가진 그런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 있는데 그런 인재를 우리 인천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준비들을 해줘야 된다. 제2청사가 만들어졌을 때 직원을 뭐 몇천 명을 뽑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되지만 그런데 다 뽑지 않았다는 거야. 뽑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창피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서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고 그런 인재를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데려가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데려가고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 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전체를 갖다가 연관되는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인터뷰를 쭉 해서 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이 갈등 관계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따로 또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같이. 네. 예. 우리 사람은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심리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교육청 공무원들하고는 다르다. 판단의 기준이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다리를 놔야지 그냥 일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하나 놔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해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더 우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시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이 교육청을.
왜 이렇게 너네들은 답답하냐. 그런데 그 실제 답답한 것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의 잣대로 바라봤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교육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논리와 일반 행정 논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만약에 그 교육적으로 옳은 곳 갈 수 있다. 아니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교육을 다 팔아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교육 들어오고 학교에다가 강사들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그것도 원격으로다가 이제 그러면은 전국에 뛰어난 강사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직선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면서 따로 또 같이 가야지 이거를 합쳐놓는 순간에 과연 시장의 명을 부시장이 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야죠. 업자가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야죠. 그거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어쨌든 교육자치 따로 가야 된다. 교육자치는 따로 가야죠. 우리 여기 재고 초대 교장 선생님, 길령희 교장 선생님은 제4부여야 된다, 교육이. 3부가 분립돼 있는데 교육이 4부. 독자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4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학제 말입니다. 학제 633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 코로나 때 네. 애들이 수업을 못하고 학교를 못 오고 막 결석을 오래 하는 것도 이렇게 허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느려가지고 아예 20년 가을서부터 21년 봄까지를 1년을 한 학기로 계산을 해서 9월 학기로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수도권 교육감들한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의 학제 개편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유치원 교육도 이제 지금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유치원도 1년을 포함한다거나 또 초등학교가 5년으로 한다거나 또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전원학기를 지금은 이제 자유학기제 이렇게 돼 있는데 6학년 2학기를 전원학기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다거나 저는 조금 그 학제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그렇죠. 또 국제적인 규격에 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다 9월 학기가 대부분인데 예. 몇 나라만 이제 3월 학기를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이들이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동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토론하고 따져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건들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기억도 나는데. 중도 후보라는 있잖아요. 서정호입니까? 이 후보가 이 후보님과 이 보수 쪽 후보 최계훈 후보를 고발했어요. 이 점프 빨간색 파란색 점프 입는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로는 정치적 중립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정치적 성향상 진보는 진보로 보수는 보수를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제 진보와 보수로 선거를 하거나 또는 그 성향상 경향성이죠. 경향성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교육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진보 보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진보 보수로 나눠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편향적인 교육을 우려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흑묘든 백묘든 고양이를 잘 잡는 저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뛰어난 고양이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잘 지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근데 이게 정파적인 입장이 한번 이렇게 갇히면, 도그마에 갇히면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할 때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다만 우리 사회가 큰 흐름으로 갈 때 정말 한쪽에서는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한쪽은 진보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인천에서는 아까 말한 이 경향상 볼 수 있는 게 정당 지지도인데, 정당 지지도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을 찍을 것이냐 보면은 보수 한 10% 앞서요. 이 현재.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가 개시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13일당 선거 6월 1일 투표하는데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래서 이게 대한 필승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교육 환경 개선, 또 미래 교육을 위한 코로나 대응서부터 해왔던 그런 진정성을 우리 학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알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이제 촛불 이후에는 그렇게 휩쓸리지만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공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고요. 저는 어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 보수 단일화가 갖는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좀 대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시민단체가 단일화 추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결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결집을 하면서 이 선거가 그냥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정말 누군가가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 전문가를 가려내는 그런 선거 프레임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이 현재 교육청의 비전이에요.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삶의 힘이 자란다고 표현했어요. 경북은 키운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라는 거하고 키우는 거하고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키운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학생에 대해서 소중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옆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칭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학부모도 교사도 지역사회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학생관,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는 뭐 너희들은 어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그 관점으로 학생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닥에 깔려 있고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학생을 가장 교육의 본질로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뭐 안전에 우회가 된다 하지 말아야죠. 정치적으로다가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덕적도에 한 학생의 장애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는 아이들은 그냥 그 아이들은 놔둬도 잘 되는데 보살펴야 될 아이들은 보살펴도 어려워요. 근데 그 보살핌조차도 누군가가 할 수 없다. 이제는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지금은 밥도 학교에서 주지, 옷도 주지, 책도 주지, 재워도 주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가 그런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더 저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뭐 키가 작아서 뭐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또는 불편해서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소중하다고 보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